다 키워놨다고 해서 주변에서는 너는 너무 잘 됐다. 진짜 딸이 빨리 취업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야, 다 키워서 이제 걱정 없겠다 하는데 조금 내가 외롭다고 느껴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너는 진짜 이기적인 것 같다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취업을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오면 한 7시가 조금 넘거든요. 그럼 밥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9시, 10시 되면 또 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엄마랑 제가 봐도 뭐 얘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나도 노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일하고 오는 건데. 좀 서운한 거죠, 왜. 가족들 간의 시간을 뭔가를 스케줄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걸로 변한 거죠.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저 엄마 연애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도 엄마한테 좀 든든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전화번호라도 좀 띄워주세요. 남자친구 구인합니다. 되게 웃기는 거라고도 진짜.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단호하게 얘기를 아예 표현을 했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 엄마 만나는 거 싫어. 어느 순간 이제 규현이가 엄마도 좋은 사람 만나라는 얘기를 할 때 그냥 나를 왠지 뭔가 떠나보내고 싶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 때문에 뭔가 그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왜 저렇대? 주책이야. 내가 나이 들고 지금처럼 일도 못하고 힘이 없어졌을 때 얘가 나한테 되게 천덕꾸러기 아유. 취급하듯이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독립, 돈을 벌어요. 네. 그리고 정서적인 독립,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맞아요. 네,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근데 우리 혜정 씨가 여기에서 좀 뭔가 마음이 안 편해, 그죠? 서운하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저랑 늘 같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둘이 함께였는데 이제 이 분리가 시작되는 첫발이니까 너무 알아. 그게 약간은 딸이 만약에 그런다면 어떨 것 맞아요, 같아요? 윤지 씨. 윤지 씨는? 지금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잘 컸네. 이렇게 컸다. 지금 너무 착잡해요. 저 아까부터 저도 같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좀 많이 그 혜정 선배님 입장에서 많이 공감이 가는 상황이긴 해요. 제가 솔직하게는. 그게 그러니까 제가 혼자 밤에 있으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규현이가 엄마 나 혼자 나가 살래 이러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내가 네. 진짜 감당될까? 이거를? 근데 언젠가는 그렇죠. 결혼도 할 거고 떠나가기는 할 건데 이거를 나 혼자서 이게 밤마다 시뮬레이션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가 불안하겠다 엄청. 걱정해요. 네, 규현이가 시집가고 그러면 저의 미래가 좀 그려져야 되잖아요. 내 모습이 잘 안 그려져. 안 그려지세요. 네. 그래서 좀 무서워요. 그 뒤가 안 그려져요.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규현이와의 뭐 교류였다면 자리라는 게 다 있잖아요. 뭐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근데 저는 이제 혼자 하니까 그 규현이한테 맹목적으로 더 하게 된 이유가 미안함 플러스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한
그래서 조금은 더 좀 색깔이 다른 사랑이지 않았을까? 딸에게 쏟았던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좀 약간 네. 정답을 네. 매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옳고 그름, 뭐 OX를 해야지 이제 엄마가 좀 상처를 덜 받아서 뭐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좀 앞이 안 보이는 그 미래를 함께 같이 걸어가줄 만한 분을 만나는 거는 근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거는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에게 어떠한 위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안 만나시는 건 아니죠? 일부러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일부러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시는지 더 잘 알겠어요, 제가. 우리 그 문장 완성 검사 한 게 있는데요. 나의 가장 큰 결점은 그랬더니 뭐라고 혜정 씨가 쓰셨냐면 네.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싶어 한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 그럼 지금 나의 인간관계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가족밖에 없는 것 가족. 같아요. 네. 혜정 씨 본인, 딸, 딸 그리고 언니, 언니, 그다음에 뭐 엄마. 엄마. 네. 그냥 딱 직계 가족만 있고. 그렇게 넷. 네. 네. 그 이후에는 뭔가 전화가 오거나 뭘 하면 그냥 다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연락할 때도 내 연락이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소통을 자꾸만 차단하는 것 같아요. 네. 단절. 네네네, 네. 맞아요. 어쨌든 혼자 키우셨잖아요. 이혼을 하면서 어떤 다른 집의 이혼보다 일단 유명인이시니까 굉장히 이제 입에 오르내리면서 되게 상처가 많으셨을 거예요. 네.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어려운 상황일 때 사람의 옥석이 가려져요. 네, 보물인지 돌인지가. 이제 그러면서 혈육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맞아요. 다 부질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다 잘라내는데 네. 사실은 잘라냄에도 불구하고 부질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안에는 사람에 대한 불신, 더하기 실망이 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 사실 상처는 좀 덜 받는 것 같기도 하지만 외롭죠. 굉장히 이제 고립되고 외롭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신 것 같아요. 약간 사람이 싫어진 거는 있어요. 사람이 조금 사람 공포증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네, 예전에는 거의 뭐 집에를 들어오지 않아서 엄마 걱정을 많이 끼쳐질 정도로 바깥 생활을 좋아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약간은 우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도 규현이 아빠 은퇴식 때 갔을 때 애기 안고 울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지금까지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남편은 은퇴하는데 쟤는 무슨 얼굴에 주사를 더덕더덕 맞아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의 모습 그리고 예전에 제가 쌍꺼풀 수술한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울다가 터졌어요. 맞아요. 많이 울면. 네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예상을 못 하신 거죠.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거라는 거 예상 못 하신 약간 거예요. 이제 수술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어요. 아이고 참. 그러면 나한테는 그게 다 하나하나 아픈 과거인데 그게 어느 순간 나는 성괴가 되어 있고 그 꼬리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내가 방송만 나오면 내 방송에 어떠한 내용이나 이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건 성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오죽했으면 하라고 제발 해 하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렇지. 네, 막 네. 이랬었던 것 같아요. 네. 불특정한 대상으로부터 받았던 무자비한 어떤 아주 무시와 비난, 폭력이거든요. 맞아요. 그죠? 주먹을 날리는 신체적인 폭력, 뭐 물건을 던지거나 도구를 써서 해치는 것도 있지만 언어적인 폭력도 폭력이거든요. 폭력은 원래 상처를 남기잖아요. 어디 맞으면 멍이 들거나 찢어지면 상처가 남기듯이 언어 폭력이나 정서적 폭력도 상처가 남는데요. 이게 뇌의 상처로 남아. 이게 흉터가 남아요. 맞아요. 뇌에
대뇌에도 흉터가 남거든요. 네. 우리가 뇌를 뭐 이렇게 꺼내서 볼 수는 없지만 뇌에는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데도 영향을 주면 약간 인간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자극을 약간 왜곡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든가 다 너무 상처로 받아들이게 된다든가 그다음에 정서를 담당하는 영역에도 영향을 주면 뭐 조금만 유사한 자극이 있어도 확 공포스럽다든가 네네. 두렵다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 굉장히 좌절스럽다든가 네네. 또 굉장히 실망을 한다든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어떨 땐 굉장히 화가 나죠. 네, 맞아요. 네. 그런 다양한 대뇌의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언어 폭력으로 인한 이제 흉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맞아요. 애들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른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아는 사람한테도 해도 안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해도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혜정 씨한테는 이런 것들이 어떤 상처로 좀 흉터로 남아있나 하는 걸 좀 봤거든요. 현재는 조금 무감동적이세요. 네. 그러니까 왜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네. 약간 사막처럼 드라이해졌어. 근데 이제 왜 정신과 용어 중에 알렉시사이미아라는 게 있어요. 알렉시사이미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싹 빠져 있는 거를 알렉시사이미아라고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엄청 이제 돈을 많이 주고 큰 맘을 먹고 하얀색 아래 위로 옷을 이제 수트를 사 입었어요. 바지하고 딱 이제 자켓을. 근데 그걸 딱 첫날 게시하고 딱 나갔는데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딱 서 있는데 택시 한 대가 지나가면서 물 웅덩이를 착 지나가면서 그 흙탕물이 다 튀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할 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오늘 진짜 너무 황당한 거 있죠. 근데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이 옷이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게시하는 날 입고 나왔는데요. 어머 세상에 흙탕물 튀고 가는데 어머 그 택시가 쌩 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저 진짜 신발 벗고 뛰어가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황을 표현하면서 감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을 다 느끼고 느낀 감정을 다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알렉시사이믹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제가요 돈 주고 돈을 모아서 하얀색 아래 위로 옷을 샀거든요.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데 주황색 택시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택시가 흙탕물을 튀었는데 그래서 옷이 이렇게 됐지 뭐예요? 이러면 상황은 쫙 설명하지만 감정이 싹 빠져 있잖아요. 느낀 감정도 빠져 있고 그거에 대한 표현도 없잖아요. 네. 요게 알렉시사이믹한 거예요. 근데 우리 혜정 씨는 원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아까 비난과 악플, 그다음에 이제 언어 폭력, 그로 인한 정서적인 상처, 그걸로 마음과 뇌에 남은 흉터 이런 것 때문에 이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여력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의 문을 닫은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많이 이제 적어지면요. 다양한 질병하고 관련이 된다고 해요. 심지어는 암 유발 빈도와 암 치료 경과에 영향을 준다. 암 유발 빈도와 암 치료 경과에 영향을 준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저의 석사 논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은 정서를 잘 표현하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쉽게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근데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한은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의미 있고 가까운 누군가와 그래도 좀 의논도 하고 서로 위로도 주고받고 또 나누면서 좀 짐을 덜어가고 직접 해결은 안 해주지만 못 해주더라도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혜정 씨는 그 통로가 유일하게 좀 딸하고만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딸하고만. 네. 그래서 규원이랑 놀 때만 그때만 에너지를 아, 끌어서 노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좀 어떤 아이였어요? 어릴 때 되게 소심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랬는데 붕어빵을 이제 하면서 제 얘기도 막 잘 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가지고 근데 이제 붕어빵을 찍으면서 엄마도 그때 너무 바빴고 학교를 다닐 때 그래서 이제 혼자 모든 거를 학교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아기들이 어리면 엄마들이 학교에도 오고 싸우면 엄마들이 중재를 해주고 이런 일이 많은데 저는 제가 그거를
저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잘못한 게 생기면 저만 혼내는 게 아니라 아 엄마가 저래서 그렇지. 엄마까지 도매급으로 아. 가지고 네. 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오점과 빈틈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혼나는 일을 하면 안 됐고 일탈을 하면 안 됐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그냥 저를 좀 다그쳤던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네.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와, 궁극적인 목표까지. 그러니까 어린 나이.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네, 네. 취업을 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엄마가 자꾸 서운하다고 해. 그러니까. 그럼 그 전부가 없어지는 와장창 거죠. 흔들리는 거니까 무력감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면 회사 일을 덜 해야 돼. 맞아요.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쩔 수가 없어. 맞아요. 엄마 이제 어깨에 그 무게를 좀 덜고 엄마 삶도 살아라고 그러니까 야, 너는 선을 긋는구나 막 이래 그러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름 이제 더 이상 내가 쓸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무력감. 이것 때문에 우울했던 거야. 무력감 때문에.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말 엄마 때문에도 우울함이 있었어요. 엄마가 계속 그렇게 왜 넌 나랑 시간을 안 보내니 뭐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네.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규현이가 지금까지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뭐 울면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나한테 알려줬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안 하고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얘 감정 깊이를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친구랑 한번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규현아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도 돼 하는데 저는 그 말하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을 살면서 아, 저 이거 싫어요. 저희 못하겠어요를 말해본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규현이한테 엄마한테 진짜 혼난 적이 있어요. 네. 윤지 씨는 어떠세요? 어느 순간부터 지금 아까 막 하다가 우리 윤지 씨가 조용해지셨어. 네. 남을 어떠세요? 위험해요. 아. 제 경험으로. 들어봅시다. 위험하다는 게 어떤? 그러지 말란 얘기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규현 씨한테 그 얘기 해주고 싶으신 거죠?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은 왜 어른들이 다 할 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다 하시잖아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터져버린 것 같아요. 그게 꾹꾹꾹 하다가 29살 이때쯤에 그게 완전히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어머. 누구보다도 전 반타게 아무 그거 없이 그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구상한 대로 아 맞아요. 가고 달리고 정주행 20살 저한테는 재수도 없고 제 플랜에는 없어요. 비슷하네. 네, 맞아요. 없고 바로 데뷔. 감사하게도 그게 그런 착착착착 그러네. 네, 하고 바로 뭔가 어떤 역할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이 친구한테는 이런 역할의 친구, 이 친구한테 이런 역할의 친구, 그다음에 엄마한테 이런 딸, 그다음에 오빠한테 이런 동생,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역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허덕허덕 하다가 그런 것 같다. 결국에 그 역할을 이름표를 다 빼가지고 제 이름표만 딱 남았는데 그걸로선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물에 이렇게 다리가 쫙 찢어져가지고 빠질 것 같은 이미지만 계속 있어가지고 늦깎이 사춘기를 그렇게 겪어가지고 그때 제가 내가 어쩌면 마음이 좀 어른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부대낄 때 이런 것들 좀 솔직하게 누군가랑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근데 이제 엄마한테 부담을 안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면 뭐 하겠나 이런 생각들 뭐 하겠나라는 생각을 때문에 그런 제가 엄마가 되면서 이 모든 쌓여있는 시간들이 갑자기 막 숨겨져 있던 게 막 이야기가 막 저한테 덮쳐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네. 윤지 씨도 비슷해요. 굉장히 모범적이고 맞아, 최선을 맞아. 다하고 성실하고 네. 부모님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그거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 잘해야 소주 두 돼. 병씩. 가만 안 있어. 네, 내가 잘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께 잘하는 걸 보여드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일종의 그게 삶을 또 지탱하는 에너지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쭉 컸던 것 같아요. 엄마 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걸 또 거치면서 또 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벗어나기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네. 좋습니다, 선생님. 벗어나기 솔루션, 벗어나기. 벗어나기. 우리 규현 씨가 아까 우리 새로운 용어 하나 설명드렸었죠? 네, people pleaser.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 굉장히 애쓰는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면 좀 불편하고 약간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되니까요. 여기서 벗어나기. 네. 첫 번째는요,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타인이 기뻐하든 기분 나빠하든 이 감정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 살피면서 조화를 맞춰가는 것까진 필요하지만 이걸 내가 떠안으면 안 돼요. 내가 떠안거나 이걸 내가 해결하거나 내가 다 소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요건 구별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예스할 건 예스하고 네. 약간 난감할 때는 대답을 보류해도 돼요. 근데 보류.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 해도 되거든요. 네.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서 네. 규현 씨 자신을 좀 잘 네.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정 씨는 어떻게 보면 네. 악플이든 사람들의 그런 말로 인한 상처들, 비난 이런 걸로 인해 최후의 혜정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를 단절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약간 무감동, 드라이해진 무감동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네. 그런 상황에서 덤덤하게 반응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엄청 예뻤는데 성형을 하시더니 얼굴이 옛날 같지 않아요. 얼굴이 왜 그렇게 됐어? 이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마지막 마침표를 내가 딱 찍고 끝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마지막 마침표는 그 사람이 공격하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담담하게 어떻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냐면 아니 그러게요. 난 예뻐지려고 했는데 좀 나도 더 어이가 없네. 뭐라든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 예.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머쓱해져. 네. 맞아. 사람이. 그러면 이제 당신이 그 말 하는 거야. 나는 그리 휘둘리지 않아요. 이거이기 맞아. 때문에 담담하게 딱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 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이 다 빼어난 절세미녀는 아니죠. 뭐 이러면 당신도 별로 안 예쁘다 이런 얘기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하면 싸움이 되니까. 별로 안 이렇게? 이쁘네. 그런데요, 이렇게 예쁜 사람 없네요. 맞아요. 제가 그런 거 연습해야겠다 진짜. 너무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제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상처를 받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혹시 연예인 아니에요? 저 연예인 아니에요. 근데 저를 늘 부정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담담히 대처한다면 내 스스로 내 이름도 다시 찾을 수 맞아요. 있고 너무 그럼요. 네. 연습하면 됩니다. 네네. 네네. 많이 네. 많이 하셔야겠다. 네. 네. 원래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 맞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정말 끊을래 끊을 수 없는 천륜인 엄마와 딸 관계도 뭐 별개의 사람이니까 이걸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이 엄마로부터 태어나고 이 엄마가 나를 키웠어. 그거는 절대로 끊어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 불변.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분께 드릴 은영 매직. 모녀 독립 만세! 저희 금쪽 상담소 굿즈. 굿즈입니다. 네, 만세! 괜찮습니다. 네.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회사에 가져가야겠어요. 저는 오늘 제가 헤매고 있는 길을 햇살 받으면서 혜정이를 꺼내주신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으로 너무 규원이와의 이 관계를 갖다는 게 좀 미안할 정도로 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지내보자고. 와.